안녕하세요. 자, 9월 모의고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어렵지는 않았고요. 킬러 문제라고 할 것도 딱히 보이지 않았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빈칸 추론이라던가 문장 삽입이라던가 순서 배열이라던가 뭔가 명료하게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문제의 수준이었다. 주제 같은 경우에서도 선지를 우리가 고르는 걸 좀 힘들어하고는 하는데, 선지 고르는 것도 딱히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이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난 6월보다도 쉽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작년 9월이나 수능보다도 훨씬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오늘 18번부터 45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드릴 예정이고 18번부터 45번까지를 전반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어떠한 문장을 근거로 해서 이 답을 도출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8번부터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바로 해석 문제 해설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다음 글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찾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발췌독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합니다. 발췌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뽑아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글에서 지금 뽑아서 읽을 수 있는 거는 to thank you for your loyalty 한 다음에 뒷문장 쩍쩍쩍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are thrilled 어떠하대? 막 기분이 신이 난대요. 왜 신이 나냐 했더니 너한테 이런 프로모션을 우리가 안내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로 이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고를 수 있다? 답을 여기 있는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거죠. 여행 상품의 판촉 행사를 안내하려고 이걸로 골라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고를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여기죠. 우리의 제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가서 이 코드 번호를 쓰면은 너희 프로모션 이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 뭐 있는지에 대한 안내문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신경변화인데요. 신경변화는 사실 포인트의 단어만 똑똑똑 뽑아내셔도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의 단어는 뭐겠어? 처음에 chaotic. 엄청 혼란스러웠다. 그럼 긍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여기에 또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intense rush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서둘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처음 시작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단어들로 우리가 골라줘야 했던 거고, 부정적인 의미가 웃기게도 anxious, 걱정스러운 3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는데 확인을 하셔야죠. relieved가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죠. 크게 긴 한숨을,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신겨죠. 그러면서 LH 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relieved 안심한, 안정된 이런 뜻으로 우리가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됐던 거다.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은 주장도 마찬가지 뭐가 가능하냐면 발췌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장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떤 글을 보이면 우리가 뽑아 읽을 수 있냐, 당연히 이런 거요. It is important. important가 중요한이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대절이라던가 투부정사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절이나 투부정사, 절이 아니라 구절. 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important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important와 동의어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crucial도 있을 수 있고 vital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여기가 아니라 essential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글에서 뭐 나왔냐면 critical 나왔습니다. critical 중요한이란 표현이죠. 어디에 나왔냐? 여기 보면 바로 발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participant, 이 참여자들, 참가자들이 safeguard
지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대요. 뭘 하면서? 서포팅, 지지하면서요. 서포트를 해주면서요. 더 정보에 기반한 그리고 레이셔널 합리적인 퍼블릭 대중의 의사소통을 지지하면서 이 믿을만한 정보를 안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럼 정보에 입각한 그런 퍼블릭 커뮤니티, 레이셔널 퍼블릭 커뮤니티 이런 것들, 그래서 정보 신뢰성 이런 걸 지켜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을 몇 번으로 골라야 돼? 답을 당연히 3번으로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였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 또 2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번 보시면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걸 고르래요. 밑줄 친 문장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 봤더니 아래쪽에 있습니다. 뭐와 관련된 밑줄일 확률이 커? 주제와 관련된 밑줄일 확률이 큽니다. 자, 왜냐 대입학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21번도 결국은 그들의 베란다로부터 라는 뜻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인공과 속성,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장을 차근차근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20세기에 전환이 되는 그 시점쯤에 인류학자들이, 여기서 보시면 훈련받은 인류학자들이죠. 훈련받은 인류학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인류학이라는 게 뭐 하는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회과학자들이 이 문화 그룹을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슈드가 나오죠.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류학자들이 뭘 해야 돼? at least 적어도 많은 시간을 observing and talking to the people studied,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관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말하고자 하는 거, 인류학자들은 뭘 해야 돼? 적어도 연구를 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 문장에서 보시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 여기서 보이시나요? 여기 the people studied에 해당하는 거, 연구 대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이게 이 말이랑 똑같잖아. The people in question 하면 이것도 연구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외딴 지역으로 여행을 간대. 근데 거기서 뭐 하는데? 몇 주, 몇 달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대.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대상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관찰하는데 significant time,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라, 같이 보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보시면 여기 마지막 문장에 이제 although 나옵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잖아. 여러분 이제는 거의 9월이니까 아실 건데, although라는 애가 문장 두 개를 이끌자, 접속사니까 although A, B 라고 하면 A, B가 문장이에요. 비록 A라 할지라도 B 하다라는 뜻으로 갈 건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어느 쪽이다? B의 쪽이다 라고 보시면, 여기 although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데? 가이드까지 끝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디다? 뒤에 쪽. 그들은 일반적으로 did not spend, 반대말합니다. 뭐한데? 그 로컬에 있는 사람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보내지 않는다? 보내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많은 시간을 보낸다와 또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그리고 나서 밑줄 친 문장에서도 연결어가 더 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관찰들은 주로 행해지는데 그들의 베란다로부터 행해진대요.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지금 이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시간을 보낸다, 보내지 않는다? 보내지 않아요. 그런 과학자들은 그들과 보내지 않고 그들 안에, 그들 베란다로부터 실험이 행해진대요. 같이 보내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건데,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왜? 여기 보면 리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고3이니까 이제 아실 건데, 리를이면 약간이야? 아니, 거의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뭐뭐한 등.
그러니까 거의 직접적인 컨택트, 교류라던가 이런 연락이라던가 그런 거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는 거야. 누구랑 그런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연구되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관찰을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 로컬 피플, 연구 대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보내지 않는다? 보내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가 딱딱딱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번 요지입니다. 요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요지가 한국어 지문으로 주장처럼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해석으로 바로바로 답을 구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한국어 선지를 먼저 읽고 가셔야죠. 나한테 유리한 걸 먼저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보시면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앞쪽이 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개는 구체적인 설명이 돼요.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 예시를 주겠다는 얘기고, 요지는 예시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죠. 도덕적인 책임감은 뭐다? 보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엔트로피나 온도처럼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겠어? 책임감. 책임감이라고 하면 안 되지. 도덕적 책임감이라고 해야지. 이 도덕적인 책임감은 이꼴 뭐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야. 보편적인 개념이라 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건 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도덕적인 책임감은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 it is a notion 이런 개념인데 발달된 거야. 특히나 구체적으로 누구한테서 발달된 거야? For human use. 인간의 용도, 인간의 사용으로요. No more or less than languages are. 그러니까 여기 no more or less than 뭐뭐와는 다르지 않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뭐와 다르지 않아? 언어 사용과는 딱히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언어도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의 용도인 거잖아. 다른 동물이나 아까 강아지가 예를 든 이유는 강아지와 인간을 비교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언어를 써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게 발달된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야.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야. 다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 맨 마지막 문장. Only when in human society do we come to understand this as moral behavior.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이해될 수 있다. 뭐를? 도덕적 책임감에 대해서요. 결국은 도덕성이라는 건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인간 사회에서만 나타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3번으로 고른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고요. 자, 23번 한번 가겠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렇게 쭈르륵 빠르게 스키밍해서 읽어보시면요. 여기는 또 구체적인 설명, 예시가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 예시가 되면은 얘는 보편적인 얘기, 그러니까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로 우리가 뽑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좀 뽑자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 뒤에 쪽으로 우리는 보겠습니다. understanding, 여기 있는 부분이야. 자, 이해라는 거. 그러니까 ordinary, 그런 평범하고, 그리고 습관적이고 빈번한. 여기에 근데 또 연결어가 있네요. thus요.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평범하고 습관적이고 빈번한 그러한 것에 대한 이해는요, 허용을 한대요. 우리가 뭐 하도록? 설명을 하도록요. 어떤 걸 설명하도록 해? lightning, 그런 놀라움이라던가, 뭐 기묘한 것이라던가. 놀라운 것, 기묘한 것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평범한 거, 습관적인 거, 그런 거,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조금 더 밑을 볼까?
여기에 또 더스가 있거든. 그러므로 뭐 하는 게 중요하대? Why do things fall? 사물이 왜 떨어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중요하대. 그리고 have Newton's response, 뉴턴의 반응을 갖는 거.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넓은 범위의 많은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이 지구에서의 그런 우주에서의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기이한 그런 현상을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뉴턴의 반응, 뉴턴의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고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왜 떨어지냐 사물이, 그런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앞말 지금 understanding 블라블라랑 마지막 문장이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할 필요가 있다. 특이한 것, 기묘한 것, 특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편적인 것, 평범한 것.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으로 답을 골라야 되는 거야? 맞지? 여기 4번. Need to pose question.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대. 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unusual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usual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대. 그러니까 unusual한 걸 이해한다는 얘기는 unusual이 뭐의 paraphrasing이라고 보면 돼. 특이한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놀라운 것, 기묘한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선 보편적인 것, 그러니까 요걸 나타내는 거죠. ordinary한 거, habitual한 거, frequent한 거,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또 뭐의 paraphrasing이야? understanding의 paraphrasing이죠.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됐던 겁니다. 답 그래서 4번으로 고르시면 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봅시다. 24번 제목인데요. 주제처럼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어디서 갈 거냐면 여기에 연결할 instead가 보입니다. 대신에요. 그럼 instead가 이끄는 쪽이 얘가 말하고자 하는 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뒤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일단 보시면요. The right plan, 이 올바른 계획이요. seem to be building a culture of change, 뭐에 대한 변화 문화를 구축하는 것 같답니다. 결국 여기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돼. 그리고 나서 보시면 뒤에 보시면 지나치게 rigid habit,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습관이라던가 convention, 간습이지. 그게 아무리 no matter how가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no matter how 일단 가로쳐 보면 아무리 뭐하다 할지라도 잘 여겨지고 잘 만들어지고 잘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습관이라던가 간습은 이노베이션, 혁신을 뭐한대? threaten, 공격해버린대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앞말을 다시 보충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올바른 플랜, 계획이라는 건 뭘 구축하는 거다? 문화의 변화를 구축하는 거다. 문화의 변화라 함은 두 번째 문장에서 이노베이션을 지금 패러프레이징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변화라는 거,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플랜이라는 건 rigid habits나 컨벤션이랑은 반대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결국은 변화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그대로 고집할 수 있어, 없어? 고집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요점은 뭐에 대해서? 이 사무실 오버타임은 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무실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정답은 keep changing, 똑같은 말 또 하죠. 계속 뭐 한다라는 거야?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지금 주안점이에요. 이 글에서는 계속해서 뭐 할 거다? 변화할 거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무실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왜 개방형 사무실이 유행인지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but 우리는 항상 but 뒤에를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나 이 개방형 사무실이라는 게 항상 괜찮은 계획은 아닐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개방형 사무실이 괜찮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대신에 올바른 플랜은 뭐냐면 변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거래. 어디는 개방형이 맞지만 또 어디는 개방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지나치게 빡빡한 그러한 습관, 관습, 그러니까 모든 곳을 다 개방형 사무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 그거는 변화를 뭐하게 돼? 위협하게 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걸 위협하게 돼. 그러니까 답은 뭐냐?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할 거라는 거야. 이거죠. 이게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나머지 뭐겠어? 계속 예시를 합니다. 1940년대를 비교했을 때, 1980년대를 비교했을 때 40년대와 2000년대의 플랜은 비슷하고 어떨 땐 비슷하고 어떨 땐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썼고 개방형을 썼고 그 다음에는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을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오피스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간 거 다시 온대. 유행은 계속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돌고 돕니다. 뭐 한다? 변화한다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keep changing에 대한 포인트를 맞춘 게 여기 있는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골라주셔야 했어요. 됐나요? 자, 주제, 제목 제가 지금 뽁뽁 뽑아가지고 패러프레이징으로 연결해서 보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글을 읽었던 분들도 뭐 찾는데 특히나 그리고 선지가 헷갈렸던 부분들은 딱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됐던 거고요. 그 다음 쉬운 거 쉬어가기 타임이죠. 25번부터 또 28번까지 25번부터 28번까지 푸실 때요. 도표는요. 5번부터 당연히 보셔야죠. 5번부터 내려가서 보시는데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밑에 답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5번부터 5, 4, 3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보시면 VR에 친숙한 응답자의 퍼센트, AR에 친숙한 응답자의 퍼센트가 낮대요. 스위스란드, 스위스에서요. 뭐보다? Japan, 일본보다요. 여기 respectively 무슨 뜻? 각각. 그러니까 VR도 낮고 AR도 낮아. 누가? 스위스가. 어디보다? 일본보다. 스위스랑 일본은 여기 있고 그래 스위스가 더 낮아. 일본이 더 높아. 스위스가 높네. 답은 몇 번? 5번. 바로 고를 수 있었던 문제 5번부터. 그래서 다음 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이요. 일치하지 않는 거. 뭐 할 거냐면 저 이것도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라올 건데 5번부터 올라올게요. 쭈르륵. 근데 이건 1번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난 혹시나 해서 내려가서 보는 건데 위대한 개척자였다. 뭘 하는데? 예술과 기술을 연결하는데 확인되죠. 그리고 박물관 설립인데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여기 있다. 작품을 갖고 있기 위해서 박물관을 설립했다. 맞고요. 전시회를 기반으로 책을 출판했다. 전시회를 기반으로 책을 출판했다. 요건데 그의 전시회가 뭐가? 책을 기반으로 전시회를 기반으로 책을 출판했다. 여기 있죠. 그래서 3번도 제대로 온 게 맞고 1937년 여기 있네. 미국으로 갔대. 그리고 약 몇 년 후? 10년 후에 그가 뭐 하기 시작했대? 가르치기 시작했대. 약 10년 후. 1937년에서 10년이면 47년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았고 27번 또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랍니다. 봤더니 등록은 웹사이트에서 하래. 레지스터는 웹사이트에서 하래. 티셔츠가 선물로 주어질 거래. 티셔츠 로고가 given out as gift. 그치? 점심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프리런치라고 있네요. 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에 28번이요. 28번은 일치하는 거 고르랍니다. 일치하는 거. 그래서 수상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위너는 결정될 건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거래. 다 5번이네요. 그쵸?
혹시 불안하세요? 그러면 2등상은 3명에게 주어진다는데 2명이라고 써져 있죠? 2개의 웹툰을 제출할 수 있다. only one 웹툰을 제출할 수 있다. 11월 30일부터다. 11월 30일까지고요. 10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주제는 농업기술의 미래다. 아니 그린 퓨처. 그러니까 친환경, 미래를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게 주제였죠. 그러니까 얘도 주제가 아니고요.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되죠. 5번.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법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본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법상 틀린 거 고르래요. 일단 1번 employed입니다. employed 1번 자리 보시면 얘 원래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고용하다라는 동사로 알고 있지. 자, 고용하다라는 동사, 우리 근데 고3 정도 됐으면 고용하다라는 뜻 말고 이용하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고용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일단 생각하는 거, 얘가 원래 동사인데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좀 볼까? 부터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는 동사 자리다 아니다?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이기 때문에 동사는 무조건 하나가 되기 때문에 became, 여기 동사가 있고 컴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무턱대고 있지 않아요. 접속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형태에서는 동사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employed, 이 자리는 뭐가 아니다?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자, 동사 자리가 아닐 때의 비교 대상을 얘가 물어볼 거 아니야. 동사 자리가 아닌 걸 확인하면 뭘 보는 거야? 현재 분사, ing 자리인지 과거 분사, ed 또는 pp의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쉬운 방법, 고용하다라는 뜻이잖아 원래. 그러면 얘는 뭐가 필요한데? 무엇을 고용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한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동사면 목적어가 존재하면 우리는 뭘로 써야 되고 능동태로 써야 돼.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근데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로 써야 돼? 수동태로 쓰는 거지. 그랬을 때 employed 뒤에 목적어, 다시 말해서 품사, 명사가 있냐 이걸 물어본 건데 뒤에 명사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로 pp형으로 써야 되는 게 맞죠. 고용된 사람들 해서 1번 제대로 온 게 맞고요. 이분이 물어보는 거, 자, 부사 자리죠. 그러니까 부사에다가 밑줄을 쳤다라고 하면 우리 뭐 물어보는 거냐? 이 자리 형용사 자리 아니야? 확실합니다. 부사는요. 형용사부터 합시다.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 명사를 수식하거든? 그러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사는 형용사만 수식할 수 있고요. 부사는요.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 그러니까 명사를 빼고 다 수식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냐? 대부분 착각하는 게 앞에 있는 워즈만 보시고 이형식 동사, 보어 자리 이러고서 이거 2번 틀렸어 라고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분은 누구 꾸며줘? 뒤에 있는 distributed, 이미 보어 자리의 형태, 그러니까 분사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맞습니다. 분사라 하면 결국은 준동사기 때문에 분사든 준동사든 수식은 누가 해줘? 부사가 해줍니다. 그래서 2번 제대로 온 거 맞고, 3번도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미 벗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구나가 확인이 돼요.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맞다? 동사 자리가 맞다 이겁니다. 자, 동사 자리가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수일치, 시제일치, 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3번 태는 탈락? 비동사의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수일치랑 시제일치인데 일단은 시제를 봤더니 앞문장에서의 시제는 뭐가 나왔나요? 동사 여기 있네, rose.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그럼 수일치, 주어가 요거예요. 근데 of부터 class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복수명사니까 were, 제대로 온 거 맞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4번입니다. 4번 앞에 지금 뭐가 있어? and가 있어. 우리가 이걸 뭐라 배웠냐면 등위 접속사라고 배웁니다. and, but, or 이런 친구들 뒤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는 거다?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다. 병렬 구조는 결국은
어느 정도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글에서 지금 얘가 병렬이 되는 구조는 누구랑 누가 되는 거냐 보시면 얘 동사 2번이 되는 거고요. 동사 1번 어딨어? provided. 요게 동사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형태로 동사 병렬 연결 제대로 온 거 맞다. 4번이. 그러면 확인이 됐고 5번으로 가시면 얘 지금 뭐 물어본 거야? who's니까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격 관계 대명사 who's는요 뒤에 반드시 누구를 챙겨서 나와야 하냐면 명사를 반드시 챙겨서 나와야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 관계대명사 뒤에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알잖아. 그 불완전하다라는 건 여기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이걸 하나로 묶고 뒤에 문장이 새로 나올 건데 그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거지. 만약 who's가 제대로 온 게 맞다면 result를 명사로 보고요. 얘를 한 세트로 보셔야 하거든요. who's result로. 그러면 여기 있는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적어도 동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때 뭐가 없거나 뭐가 없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지. 뭐는 있어? 동사는 매번 있거든요. 왜냐? 관계 대명사는요. 접속사를 거기 안에 넣은 거거든. 대명사랑 접속사가 넣어졌기 때문에 동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관계 대명사는. 근데 지금 5번 who's를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으로 본다면 result를 명사로 보고 하나의 세트로 보셔야 되는데 뒤에 동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result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동사로 보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근데 하필 who's가 단독으로 왔네?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고 싶었던 거고 who's 대신에 앞에 선행사를 봤더니 여기 있는 crime, able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 which나 뭘로 쓰는 거야? that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번 같은 경우에는 낱말 에세이를 물어보는 건데 항상 제가 반이어를 좀 떠올려서 옆에다가 적어놓고 한 문장 한 문장 좀 해석하면서 근거문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유형이기는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이어가 딱 떨어지게 여러분한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뭔가 반이어를 떠올릴 만한 거 2번, 4번은 떠올릴 수 있죠. 근데 1번이라던가 3번이라던가 5번의 반이어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30번에. 그래서 반이어는 둘째치고 제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1번 자리가 제대로 오는 게 맞는지 이렇게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반드시 읽어주셔야 하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think of A as B가 나오죠. think of A as B. 해석 어떻게 해?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그래서 얘 동의어 표현 진짜 많잖아요. see A as B, view A as B, regard A as B, look upon A as B. 요런 애들 있잖아요. consider도 포함해 놓을까요? consider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애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간주하는 것 같대, 여기는 것 같대. 뭐를요? 우리 스스로를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여기는 것 같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컴마는요, 이 합리적인 행위자에 대한 동격의 표현을 나타내요. 즉, 합리적인 행위자라 함은 주의 깊고 사려 깊은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생각에서요. 그리고 타당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게 합리적인 행위자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 주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고 있어? 합리적인 행위자다. 인간은 합리적인 행위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 나옵니다. 우리는 믿을지도 몰라. 무엇을 믿을지도 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견해들을 뭐한대? consider, 고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하고 make decision, 결정하다, 결심하다인데 informed는 뭐겠어? 정보에 입각한 결심을 한대요. 이거 위랑 연결되는 거지. 우리가 뭐기 때문에? 얘지?
합리적인 행위자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다른 견해도 잘 생각을 할 줄 알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도 내릴 줄 안대. 합리적인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아니야? 그치? 그 정보에 입각하지 않은 몰지각한 결정을 하는 건 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근데 뒤에 연결이 좀 달라져요. In fact, 사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란 말을 하겠지. 보면 우리는 예측적으로 비합리적이야 라고 심리학자 머시기가 말했어. 이거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우리가 맞지만 속성이 바뀌어요. 우리는 뭐다?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이다. 여기 뒤에다가 일단은 좀 정리를 해놓으면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행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이에 in fact 사실은 그렇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비합리적인 행위자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all of us, 우리 모두가요 아주 자동적이고 그리고 반사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the easier path, 더 쉬운 길을 걸으려고 하고요. 그 정신적인 노력을 conserving 뭐한대? 절약한대요. 정신적인 노력을 절약한다? 그 얘기는 한다 안 한다? 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더 쉬운 길을 선택한다? 어려운 길로 나 발전하려고 해? 아니,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자기의 정신적 노력을 절약하지 않을 건데, 이거 지금 2번 밑줄 친 문장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방식, 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나의 정신적 노력을 절약하는 거, 이건 정확하게 뭐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야? 비합리적인 행위자로 하는 우리의 행동,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쉬운 길을 고르는 건 맞죠. 그거에 대한 예시니까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3번 밑줄에 있는 해당되는 그쪽으로 갈 거거든요. 자, in addition부터 보겠습니다. 게다가 말을 더 해주네. 엄청 다양한 이 편향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의견들이라던가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편향들이 금지해,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override 뭐 해준대? 무시를 한대요. 뭐를? 숙고하는, 여기 보시면 reflective는 숙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성찰하는, 이런 걸로. 이게 제가 칠판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글씨가 안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자, 아이고, 여기다 써야 되는데, reflective. 그쵸? 성찰하는. 아까 전에 얘랑 조심하세요. reflexive, 노린 거죠. 똑같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게 보면 reflexive는 반영하는, 반사적인 이란 뜻이고, reflective는 성찰적인, 성찰하는. 스펠링도 달라요. 그러니까 inhibit 억제해버리고 override 무시해버린대요. 성찰적이고 deliberative 숙고하는 그런 생각을 무시해버린답니다. 자, 성찰하고 숙고하는 생각은 뭐에 대한 예시니까? 합리적인 행위자가 하는 생각의 예시인데 그걸 다 멈춰버리게 한대요. 아니면 그걸 무시해버리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직관적인 이론은 또한 interfere, 방해를 해버린대. 뭘 방해해버리냐? 정확한 과학적 설명, 이것도 뭐야? 합리적인 거지. 과학의 실험의 결과로 나온 거니까 합리적인 결과거든. 그걸 interfere, 뭐 한다? interfere는 방해하다잖아. 수용하는 걸 방해해버린대요. 맞죠? 합리적인 행위자의 해당하는 그런 개념들을 비합리적인 행위자가 하는 것이 다 못하게 만들어버려, 방해해버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던가 어떻게 우리의 편향들이 우리 각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미안, 내가 잘못 체크했네요. 요렇게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인드, 생각이 작동을 하고 어떻게 편향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거 뭐야?
우리는 어떤 애다? 비합리적인 행위자일 수 있다라는 거지. 비합리적인 행위자. 이 비합리적인 행위자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이해해야지만이 can make us, 우리 각각을 만들 수 있거든. 어떻게? 오류가 있는 추론 쪽으로 뭐 하는 거? 빠지기 쉬운 거거든. 여기 subject to요. 뭐뭐에 걸리기 쉬운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추론을 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를 뭐 할 수 있대? 덜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less잖아요. 그리고 more rational, 좀 더 rational, 합리적이게 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사고로 이 문제를 인식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합리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비합리적인 행위자다. 우리가 약간 편향되어 있다. 우리는 비합리적인 행위자의 행동을 좀 한다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오류가 있는 추론을 덜 할 거고 더 합리적으로 바뀔 거고 그리고 더 문제를 인식하게 될 거야. 비합리성에 대한 이해가 합리성을 낳아라는 거니까 레스 맞죠? 왜냐? 오류가 있는 추론은 비합리성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덜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레스가 오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 합니다. 내재되어 있는 우리 멘탈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학습? 합리성이 아니지. 내재되어 있는 우리 멘탈 과정에서는 뭐가 있다고? 우리는 사실 비합리적인 행위자라고. 그러니까 rationality가 오면 안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 그대로 한 거거든. 이거 패러프레이징 됐다고 보시면 돼요. 뭘 이해하는 거냐? 우리의 마인드나 우리의 편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뭘 이해하는 거냐고 우리의 편향 이러한 가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재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우리의 행위가 돼야 되니까 rationality가 들어가면 안 됐던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렇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31번이요. 자, 31번 일단 보시면 얘는 포인트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지금 합의. 이게 만장일치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a lot of discussion, 되게 많은 토론이 있대. 왜 나방이 그 빛의 유혹을 당하냐, 여기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있는데 모두가 일치하고 있대. 모두가 합의를 했대요. 이 결론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걸 합의하고 있냐면 나방은 not so much A as B가 있거든요. 보신 분들 있을까요? not so much A as B요. A라기보다 B다. 그러면 빛에 현혹된다기보다는 여기서 가리키는 댐은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빛에 의해 빈칸된대요. 아, 그러면 이걸 일단 좀 정리를 하면 나방이 빛을 쫓아. 나방은 뭘 따라가? 빛을 따라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 합의가 일어났어. 빛에 유혹되는 거야? 아니, 그럼 빛에 의해서 빈칸되는 거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그래서 이론이 나와요. 이론 하나, 또 다른 이론 하나. 그럼 얘네들의 결론은 동일해야 되겠지. 왜? 똑같은 이야기, 일치, 합의점이 있대잖아. 그럼 이론이 몇 개든 간에 똑같은 합의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의점이 무엇인지, 공통되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찾으셨어야 됐습니다. 그럼 공통되게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얘네들 사실은 뭐 하고 싶어 해? 빛을 피하고 싶어 해. 마찬가지 빛을 피하고 싶어 해. 이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나방들이 see a dark area, 어디 주변에 있는 그 빛이 파생되는 빛의 원천 그 주변에 있는
어두운 지역으로, 어두운 영역을 봐. 그리고 나서 그 어두운 영역으로 head for, 향하지. 뭐 하고 싶어서? 빛을 피하고 싶어서. 또 다른 이론도 이렇게 얘기를 해. 빛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야, 지금? 이 가운데에 뭐가 있구나? 어두운 지점이 있구나. 그렇게 빛을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빛을 피하려는 의도로 나방들이 똑같은 말이잖아. 헤드볼이랑. 그치?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게 입구거든요. 상상의 입구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상상의 입구는 뭐하게 만드네? 이 나방들을 그 원천으로 더 가깝게 가게 만드네. 원천 뭐? 빛의 원천, 빛으로 더 가깝게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접근을 함에 따라 그들의 그들의 기준점은 바뀔 거고 그들은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 빛을 무력하게. 근데 그게 목적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다고. 목적은 뭐야? 빛을 피하고 싶다고. 근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빛에 유혹되는 게 아니라 빛에 도망을 가고 싶은데 그 빛에 도망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돼? 안 돼? 안 된 거야. 빛에 지금 뭐 한 거야? 묶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뭐가 오는 거? 빛에 의해서 묶인 겁니다. 갇힌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죠. 빛에 의해서 갇힌 거예요? 빛에 의해서 데워진 거 아니죠? 빛에 의해서 타겟 쓴 게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타겟으로 고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얘네들을 표적으로 두고서는 왔다 갔다 움직인 거야? 아닙니다. 빛은 얘네들이 표적이 아니에요. 빛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나방이 그 빛이 싫어서 도망을 치고 싶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빛에 갇힌 겁니다. 왜? 빛 있는데 주변 가운데가 뭐니까 어두운 쪽이니까 그걸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데로 향하다 보면 뭐가 돼? 그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빛에다가 가는 것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빛한테 뭐 한 거야? 갇힌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타겟이 된 게 아닙니다. 빛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 아니죠? 빛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2번으로. 합의적, 동일한 목적 찾고 근데 왜 빛을 피하려고 하는데 왜 계속 빛에 향하는 것 같은데 했더니 밑에 가니까 뭐더라? 입구가 자꾸 바뀌니까 얘네들이 가면서 계속 빛을 쫓아가게 되는 거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3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을 건데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는 어떻게 해야 돼? 본문 안에서 찾으셔야지 여러분 생각으로 추론하시면 곤란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통신기술. 통신기술 사용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투자라는 종류야. 이 투자가 뭐에 있어서의 투자냐면 설비, 장비나 인력에 대한 투자가 있답니다. 통신 기술 사용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다? 투자다야. 그게 인력이나 장비인데 누가 그걸 만드냐? 아니면 그 보답으로 무슨 걸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냐. 그죠? 이런 장비나 인력에 대한 투자다. 근데 여기 보시면 there is no guarantee. 보장이 안 된대요. 뭐가 보장이 안 되냐면 투자라는 건 반드시 뭐의 형태일 거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일 거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빈칸하는 커뮤니케이션이지. 빈칸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투자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예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통신의 속성을 우리가 일단 찾아야 돼. 어떠한 속성인데 근데 그게 투자의 형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이겁니다. 투자가 안 돼? 일 수 있는 거예요. 투자돼 안 돼? 근데 이 속성을 가진 통신은 투자의 형태가 될 수가 없대요. 됐죠? 그걸 찾으셔야 되는데 봤더니 통신의 속성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어요. 어디? 통신이라는 통신 기반 시설이죠? 통신 기반 시설의 현대화라는 건 오로지 어디에서만 발생하냐? 잠재적인 수익성을 기반으로만 발생을 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잖아. 그리고 비커즈가 있잖아요. 결국 여기 보시면 투자기금의 오너십, 소유권은요. 누구 손아귀에 있는 경향이 있어? 상업조직, 상업기구 손아귀에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통신 기반 시설의 모더니제이션,
현대화 자체도 수익성을 기반으로 두고 발생을 하지 수익성이 없으면 발생을 안 해? 발생 안 한대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는 통신의 속성은 뭐야? 수익성. 수익성이 없는 통신의 형태로는 이 투자가 이뤄진다라는 보장이 없어 라는 겁니다. 그럼 수익성이 없다라는 말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로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여러분이 구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볼 거냐? 여기 또 no doubt가 나오잖아. no guarantee랑 no doubt랑 패러프레이징이었잖아.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의심의 여지가 없답니다. 발달이라는 거, 개발, 발달, 투자를 해야지 개발, 발달이 되는 거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발달이라는 건 이끌어져 투자라는 기회를 통해서 뭐라기보다는 커뮤니티 디맨드. 그러니까 공동체가 원해. 이 형태로는 발달 안 이루어지고 투자를 해야지 발달이 이루어져. 공동체가 원해 라는 건 뭐 하기 때문이야? 수익성 있어 없어?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다라는 것, 커뮤니티가 디맨드해 라는 형태가 수익성이 없는 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또는 아니면은 일반 커뮤니티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을 띄고 있는 이 통신 자체는 뭐가 안 된다? 투자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인 겁니다.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고르는 건데 2번으로 고르셔야죠. 여기 보시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 Majority of people이잖아.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통신 기술로는, 통신의 형태로는 투자가 될 거다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커뮤니티 디맨드의 패러프레이징이 뭐가 된 거다? The majority of people 이게 된 거죠. 거기에 appropriate demand가 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모든 사람들한테 적합한 거.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르면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 3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3번은요, 빈칸이 지금, 빈칸 보시면 우리 이 표현 있습니다. 나레이 법비요. 그럼 이것은 필수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절 때문이래. 그럼 이것이 뭘까를 우리가 일단은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첫 문장 보시면 도시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에 있어서 중요하대? Optional activity, 선택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하대요. 이 선택적 활동은 또 뭔데? 어떤 정도? Staying activity. 멈춰 있는 거죠. 머금의 활동의 그 정도가 종종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스틱은요 막대기잖아. 잣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잣대. 뭐에 대한 잣대? 그 도시의 품질에 대한 측정 잣대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대요. 뭐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공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품질에 있어서의 잣대,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측정 척도가 될 수 있다랍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도시의 질이 좋다, 나쁘다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기준점, 척도가 될 수 있는 거, 측정 척도가 될 수 있는 건 뭐래? Staying activity래. 머금에 대한 정도. 이게 척도가 될 수 있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 converselly가 있거든. 반대로. 자, 그럼 앞이랑은 반대된다는 얘기일 건데 빈칸은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밑을 읽겠습니다. It can be claimed 이렇게 주장이 될 수 있대요. 어떻게 주장될 수 있냐면 사람들이 are not walking 걸어 안 걸어? 걷지를 않아요. 걷지 않는 이 도시는 뭐다? good city quality다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답니다. 사람들이 걷지를 않는다라는 말은 staying activity가 어떠하단 얘기야? 높단 얘기지. 머물러 있는 활동이 높단 얘기잖아. 걷질 않으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하다? good quality다. 이 얘기를 하네? 됐죠? 그리고 나서 로마라는 도시를 지금 예를 들어요. 로마라는 도시에서처럼 It is a large number of people standing or sitting in square. 그러니까 광장에서 뭐 하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것보다 광장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야. 이거는 필요성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staying activity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로마가 어떻다는 얘기야? 좋은 나라다, 좋은 도시다, 질이 좋은 도시다, 질이 안 좋은 도시다, 질이 좋은 도시라는 뜻이야. 이겁니다. 그 말 그대로 한 거예요. 로마 같은 나라처럼 standing or sitting, 앉아있거나 서있는, 광장에서 앉아있거나 서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는 필수성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이 도시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밑에서 계속해서 도시 공간에서 움직인다. keep, 움직이는 거. 그래서 so many temptation to stay. 뭘 가지고 있는 도시 공간에서? 멈춰라, stay, 머물러라 라는 그런 유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 공간 안에서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는 거 당연히 힘들거든. 이거지.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 여기에는 빈칸이 원하는 건 도시의 질. 어떠하다? 굿. 좋다. 라는 걸 찾으셔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 몇 번? 1번이죠. 도시의 질이 inviting이 무슨 뜻인데? 초대하는? 아니, 매력적인이란 뜻. 요렇게 그대로 연결이 돼야 했던 겁니다. 답 1번이에요. 예시 문장 자체가 빈칸인데 사실 앞문장의 말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예시 문장이 city를 like Rome이잖아. 그러니까 로마 같은 나라에서처럼 이렇게 가는 거잖아. 로마 같은 도시에서. 그럼 앞에 있는 말에 예시거든. 사람들이 걸어 안 걸어? 걷지 않는 도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야? 좋은 도시야. 로마 봐봐. 많은 사람들이 안 걸어. 무슨 얘기야? 로마 좋은 도시란 얘기야. 그러니까 빈칸은 뭐다? 오히려 좋은 도시다 라는 걸로 찾으면 됐던 문제.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34번 보시면 벗이 있기는 한데요. 자,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 루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루소.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루소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부터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건 hardly news, 뭐다? 거의 새로운 게 아니래.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필요해.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루소에게 있어서 이러한 의존성이 expanded, 확장되는데요. 뭘 뛰어넘은 거야? 동료애, 심지어 사랑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되는 바로 그 과정으로까지 확장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의존성은 지금 앞말에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필요해. 그러니까 서로 기대고 살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루소에게 있어서 서로 기대고 살아는 거의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다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루소도 사람이 사람한테 기대고 살아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루소가 또 이렇게 믿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건데, 어떤 잠재력을 한 꾸러미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의 이 깨달음은 뭘 필요로 하냐면 이걸 또 필요로 한대요. 적극적인 참여.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한, 똑같은 말 또 한 거지. 무슨 얘기야? 기대고 산다는 거야. 사람과 사람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 but 읽어보잖아. 그러나 his writing document with extraordinary clarity.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쓴 글들 있잖아. 그가 쓴 글들이 빈칸을 명료하게 만든대.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했냐 인 건데, 루소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은 데까지는 뭐 한다? 의존하고 산다가 빈칸에 와야 되겠지. 근데 벗이 있어서 앞문장을 확인해 봐야 돼. 앞문장을 확인해 봤더니 self-development, 자기 발달은 사회적 과정이래. 자기 만족은 불가능한 환상이래. 그죠? 많은 시간 동안 루스는 엄청 열렬하게 바랬어. 그러지 않기를 바랬다는 얘기는 자기 만족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를,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바랬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나 혼자 만족하고 끝내면 된다라는 건 환상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루소 바라지 않았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루소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그는 갈망했대요. pains, 고통이라던가 불확실성, 사회적 삶에서 사교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고통, 사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가 그가 좋아하는 책이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의존 그만하고 싶어. 우리가 사교적인 동물이어야 돼? 왜 그래야 돼? 그만하고 싶어가 이 사람이 갈망하는 거였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의 라이팅 더큐멘트는 결국 뭐야? 의존하면서 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계속 동일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의존하고 살겠다, 다 같이 함께 살겠다라는 게 와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성에 대해서 찾아야 하는데 그게 뭐겠어? 답 3번이거든. 뭐를 명료하게 형성하는 걸 명료하게 한대. 뭘 형성해? 개인인데 뭐에 의해서? 감정적 어태치먼트, 애착이잖아요. 애착, 부착 이런 뜻이거든. 감정적인 애착에 의해서 개개인이 형성된다고. 무슨 얘기야? 감정적인 애착은 누군가를 뭐 하는 거? 기대는 거. 누구한테 기대는 의존에 대한 얘기가 된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그 애착에 대한 예시로 뭘 들었냐면 밑에 혹시 내가 애착이 맞는지 아닌지가 불안해? 그럼 확인할 때 맨 밑에 볼 건데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뭐다? 상대적이고요. 집합적이래요. 다시 말해서 기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친절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절성은 결국 뭐다? 우리의 집합적인 존재의 핵심이래. 다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친절성이요. 근데 이 친절성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대? 동정심, 연민으로 볼 수 있대요. 애착의 감정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빈칸 추론 끝났고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글의 흐름과 관련된 유형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인데요. 글의 흐름은요, 결국 여러분이 소재를 잘 찾아 놓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글의 흐름의 소재를 잘 찾아내라.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뭘 찾아내셔야 한다?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주인공,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속성, 왜 이야기를 하는가를 찾아놓고 이 주인공과 속성에 대한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답이 되는 거겠죠.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베스트 딜러예요. 진짜 잘 파는 딜러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much broad service, 훨씬 더 넓은 서비스를 준대요. 단지 그들의 상품을 진열한다던가 재고로부터 판다던가 하는 것보다 더 넓은 서비스를 준대요. 자, 판매상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속성은 뭔데? 넓은 범위의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 뭐에 대해서? 특정한 컬렉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 그들이 알아. 딜러들이 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딜러들은 뭘 하게 된대? 적극적으로 그 구체적인 아이템을 막 찾는데요. 왜? 뭐 하려고? 그 컬렉션 안에 갭, 없는 게 있잖아. 그 없는 걸 채우고 싶으니까 엄청 열심히 찾는 거야. 컬렉터를 위해서요. 결국 넓은 범위의 서비스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지. 이 훨씬 넓은 범위의 서비스 채우려고 적극적으로 막 찾으려고 해.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딜러는 그냥 단순히 물품을 판다기보다 그 물품을 구입하는 데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걸 알아보는 거지. 자, 두 번째 1번 볼게요. Because it is their business. 그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뭘 할 수 있어? devote themselves full time. 완전한 시간을 거기다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피하게 훨씬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 non-professional. 그러니까 진짜 전문 딜러들이 non-professional 컬렉터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비전문적인 이런 컬렉터들이 발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뭐니까요? 사업이니까요. 그들의 일이니까요. 얘는 지금 넓은 범위 서비스에 대한 예시로 이제 뭘 확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번. 그대로 연결되죠? As a matter of course 이거 있잖아. 그냥 당연히 그들은 뭐합니다? 조사를 해요. 뭐에 대한 조사를? 문의를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작품의 이용 가능성, 뭐로부터? 딜러로부터요. In other city, 다른 도시에 있는 딜러라던가, 더 중요하게는 some categories from overseas, 해외에 있는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 이용 가능하냐, 이 작품 사올 수 있냐, 이런 걸 문의한다라는 겁니다. 얘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져. 그 네트워크가 지금 어디까지 파생되어 있네? 여기 딜러들까지 네트워크가 파생되어 있네?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네트워크를 말하고 있는 거였죠. 이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3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루틴리, 일상적으로 뭐 한대? 정보를 받는데요. 뭐에 대한? 모든 억션, 경매에 대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별적인 판매에 대한 정보를 아주 일상적으로 얻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should be well enough connected to hear occasionally of items.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때때로 그 물품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잘 연결되어 있대요. 또 똑같은 말 계속하네요. 그쵸? 이 사람들 모든 옥션에 대한 뉴스 다 듣고 있다. 이 사람들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 또 뭐한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The main advantage. 그러니까 주된 장점입니다. 뭐에 대한 주된 장점? 딜러로부터 구입을 하는 거에 대한 주된 장점은요. 이 개인화된 서비스.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그들의 구매에 있어서. 개인화된 서비스가 갑자기 나온다? 이건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나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딜러 얘기는 그대로 하지만 지금 속성에서 좀 달라졌어요.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5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뭐합니다? circulate, 배포를 해요. 막 돌려요. 그들 자신의 컨택트를요. 또 연결 나오죠. want list, 얘네들이 원하는 그 리스트에 대해서 막 배포를 해서 연락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죠? 클라이언트 컬렉터를 배가시켜준대요. multiplying, 뭐를? 얘네들이 컬렉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 배로 만들어준답니다. 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4번만 개인화된 서비스를 얻게끔 도와준다,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 속성이 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았어요. 36번 가보겠습니다. 36번도 사실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글의 흐름 중에서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1번 뭐부터 본다? 주어진 문장부터 본다.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요, 우리는 또 위에, 35번처럼 주인공이랑 속성 찾아 놓는 거야. 아, 그럼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ABC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주어진 문장과 연결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무조건 주어진 문장 다음 연결고리를 찾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에 갇혀 있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A, B, C의 순서를 먼저 잡으셔도 돼요. 주어진 문장 못 찾겠으면, 주어진 문장 다음 걸 못 찾겠으면 A, B, C부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주어진 문장부터 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사실이라는 리스트를 축적하는 문제라면, 그치? 사실과 관련한 리스트 축적이라면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차이점 있다 없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기서 if는 만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보이실 텐데요. if가요, 원래 우리가 두 가지 뜻을 알고 있어. 만약이라는 가정법 조건문에서의 의미랑 하나는,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로 뭐뭐인지 아닌지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내신까지 이렇게 쭉쭉쭉 연결됐는데요. 이거 말고 요즘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기출을 많이 푸셨다면 아셨을 경우인데, 비록 뭐뭐일지라도 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쓰였거든요. 우리가 제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또 리를 나와있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beyond, 넘어선 거,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 이미 약간 알고 있는 걸 넘어섰고, 그리고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 a little이네요. a little bit이네요. 그런 약간의 그 정보를 제시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플러스한 정보를 얻게 된 거야? 그럼 아니면 완전히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딱히 차별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리스트를 축적하는 게 학습이다라고만 여기면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정보 제공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A 먼저 볼게요. A에서 근데 연결고리는 또 중요한 게 기능어입니다. 기능어. 지시사, 접속사, 대명사와 같은 기능어가 중요한데 지금 A에서 however 있죠. however, 그러니까 반대말 하겠다는 얘기야. A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더 큰 조정을 할 수가 있어. 뭐에 대한? 단위에 대한. 어떤 단위? 패턴에 대한 단위. 어떤 패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에 대한 단위를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답니다. 정확하게 주어진 문장이랑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주어진 문장은 우리가 그냥 사실에 대한 리스트를 축적하겠다. 그랬을 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근데 A는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 우리가 조정을 한대잖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의 단위에서 크게 조정을 해준대요. 바꾼대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럼 주어진 문장에서 A는 반대되는 말이고 however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건 없습니다. 그쵸? B 일단 볼게요. B에서도 일단 요것도 체크해 놓을게. 우리가 크게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B에 나와. 그 조정이라는 건 보시면 이렇게요. B랑 A랑 반대 아니에요? 이러면 그 조정은 명확하게 가장 작은 거래. 뭐 했을 때? 새로운 정보가 약간 새로울 때야. 그러면 A랑 B가 또 반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의 반대야? B랑 주어진 문장 여기서도 반대긴 해. 근데 A랑 B도 반대야. A는 큰 조정을 할 거라 그랬고 B는 작은 조정을 할 거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먼저 순서 잡히지 않아? 주어진 문장 다음에 B 올 수도 있고 A 올 수도 있는데 however를 달고 가지고 있는 A는 누구 뒤에 와야 돼? B 뒤에 와야지. 왜? 작은 조정에 그러나 큰 조정도 있어? 이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은데 일단 C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사실은요 별개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 각각의 사실 다른 색깔로 할게요. 각각의 사실 뭔데? 아까 사실에 대한 리스트를 축적한다잖아. 이 각각에 대한 사실이 그걸 받고 있는 거죠. 별개로 저장이 된대. 그래서 뭐에 따르면 이제 however 나오네. 그러나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된다? 조직이 되는데 활동 패턴에 조직이 된대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일단 연결이 돼야 하는 건 C겠죠. 사실만을 축적하려고 하잖아.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는 게 의미가 없다? 우리 이 각각의 사실은 별개로 저장이 될 뿐이거든. 근데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행동 패턴으로 조직이 되고 each time은 뭐뭐 할 때마다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여기 나오잖아. 이게 연결이죠. modify, 수정해야 돼, 조정해야 돼. 오래된 패턴을 조정해야 돼. 뭘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오래된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패턴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그 조정의 방식이 두 가지인 거지. 어떻게? 크게 조정할 거냐, 작게 조정할 거냐인 겁니다. 됐나요? 도입이 C입니다. C의 마지막 문장,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할 거야. 뭐 하려고?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려고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살짝 조정할 건데 두 가지 방식, 작게 조정할 수도 있고 크게 조정할 수도 있어. C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B냐 A냐인데 however가 A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부터 먼저 나와야 되죠. 작게 조정해야 돼. 근데 크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왔어야 되겠죠. 두 개가 반대니까. 그래서 C,
B, A 답은 5번으로 골라주셔야 됐던 문제입니다. 36번. 이렇게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얘가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잠깐 딴 생각하거나 흔들렸으면 또 헷갈릴 수 있었겠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도 동일하게 36번처럼 접근을 할 거고요.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대요. 어떤 연관이냐면 건강과 동물들이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의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하는데 왜 그러냐면 올바른 것을 획득하고 싶어 하는 것과 잘못된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are major way, 주된 방식이래. 동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주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 그러니까 올바른 건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그치?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건 안 하고 싶어. 그들이 또 원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동물이 원하는 것에 대한 예시로 두 가지 쓴 거예요. 뭘 원한대? 올바른 건 하고 싶고 올바르지 않은 건 안 하고 싶어. 요 두 가지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의 방식 뭐야? 얘네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원하는 것 그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동물들은 얘기를 하네요. 동물들에 대한 얘기. 건강과 동물의 원하는 형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A부터 볼게요. 그들은 뭘 할 수 있대? 선제 조치를 취한답니다. 액션이 붙어 있어서 제가 선제 조치라고 한 방에 해석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최악의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대요. A는 주어진 문장에서 연결하기 조금 지엽적이죠. 얘 지금 나쁜 거 안 일어나려고 선제 조치한대잖아. 근데 좋은 거 원한다라는 게 이 글에서는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쁜 거 피한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쵸? 앞에 무언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B 먼저 보겠습니다. 동물들은요 발달시켜요. 많은 다양한 방식을요 뭐 하기 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다른 방식들을 발달시키고 진화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을 regain 다시 얻죠. 뭐 하면서? It has been damaged. 그러니까 약간 다치면서요. 손상을 받으면서 또 그 건강을 회복한다는 거죠. 여기서 it은 당연히 그들의 건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물들은요 건강을 유지하는 많은 다양한 방식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나서 건강을 다시 얻기도 한대요. 뭘 하는 거야? 아, 여기 보시면 and then 사이로 또 어법으로 먼저 보시면 얘랑 얘가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many different way를 꾸며주는 거고 얘도 many different way를 꾸며주는 거고요. 됐나요? 그럼 건강을 유지하는 많은 다양한 방식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많은 다양한 방식도 발전시키기도 한대요. 일단 다치고 났을 때 그렇답니다. 얘네는 먼저 나쁜 일이 일어난 거네, B는.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럼 B랑 A는 연관성이 좀 다르죠? 왜? A는 애초에 요거 하나 첫 번째 문장에서 뽑아내면 다치기 전에 선제 조치를 취하겠대. 얘는 다치고 회복하겠대. 씹을까? 동물들은 여기서 띄어져 있는데 be, good, at이에요. 굉장히 잘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however 기는 거죠. 그러나 동물들은 뭐에 능숙하냐면 부상, 질병을 다루는 데 능숙하대요. 뭐 하기 전에? They even happen. 일어나기 전에요. 자, 여기서 day는 뭐겠어? 당연히 앞에 있는 질병들이 발생하기 전에. 얘 그러면 얘도 뭐에 대한 얘기야? 선제 조치. 근데 얘는 however가 있어. 얘랑 같은 속성이야. A랑 C는. 그치? B는 다치고 회복이야. 다치기 전에 선제 조치는 얘네들이랑 다 반대되는 말이지. 누구부터 와야 돼? B부터 와야 됩니다. 뭐 때문에? however가 얘가 끼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B부터 먼저 와줘야 되고 그 다음 however 끼고 있으니까 C가 온 다음에 C에 대한 선제 조치 미리 한다라는 걸 선제 조치로 내용을 정리해 준 거죠. 일어나기 전에 다룰 줄 안다. 그게 뭔데 한마디로 선제 조치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고른다? B, C, A 3번으로 고릅니다. 쉽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순서 배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자, 3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8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로 알맞는 걸 고르는데 일단은 이런 유형의 문제도 어떻게 가시냐?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읽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 먼저 읽는다기보다 첫 번째 문장과 그러니까 1번 앞까지
여기 있는 1번 앞까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또 소재를 파악하는 거죠. 아,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를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두 번째로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보이거든. 아, 얘가 앞단락에 있겠다, 뒷단락에 있겠다가 보인다? 왜? 주어진 문장이 이 소재 파악에서의 속성과 같은 말을 하면 앞단락에 있을 확률이 크고 반대말을 하게 되면 뒷단락에 있을 확률이 큰 거지. 이렇게 한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다 수식어로 연결됩니다. 노까지. 그러면 인식과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인식하는 거,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고안된 그 로봇의 엔지니어링 그리고 컨셉션 구상을 하고 엔지니어링 뭔가 기술을 하고 이런 거에 참여를 한 사람들은 안 돼요. 얼마나 핵심적인지, 얼마나 뭐가 핵심적인데 discriminate A from B죠. A와 B를 구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 자신과 다른 실제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디에서? 환경에서요. 다시. 인지를 해, 그리고 행위를 해 라고 고안된 그 로봇을 구상하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데에 참여를 한 사람들은 안다는 거야. 뭘 아냐? 로봇이 자기 자신과 다른 실체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뒷문장 보면 그 능력이 없다면 그 목적을 향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답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일단은 소재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재 파악은 이거죠. 자아와 다른 물체 뭐 해야 돼? 구별해야 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 목표 수행을 할 수 있어. 됐나요? 그리고 나서 위에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면 if not,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럼 앞에는 뭘 한 거네. 그 뒤에 보면 로봇이 끝없이 쫓을 수가 있어. 그 스스로를 뭐보다? 블록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이 셀프는 제기대명사이기 때문에 누굴 가리키는 거야? 로봇이 로봇 스스로를 쫓아간다는 거야. 뭐보다? 블록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은 우리가 예측하건대 뭐가 나오겠어? 로봇이 누구를 쫓아가? 블록을 쫓아가야지. 왜? 여기 있는 문장은 로봇이 로봇을 쫓아가거든. 본인이 본인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 이거 뭐겠어? 자아랑 다른 자아, 다른 물체 구별해 못해? 구별 못해요. 구별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구별이 되니까 목표 지향점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아예 안 되죠. 왜? 로봇이 일단 나와야지. 자, 생상을 해봐. 가정을 해봐. 너가 로봇을 만들어. 근데 어떤 로봇? 그래, 블록을 막 쫓아가는, 찾는 로봇이야. 어떤 블록인데? 집에 막 흐트러져 있는. 뭐 하려고? 그거 쌓으려고. 그러니까 집에 막 흐트러져 있는 거 쌓기 위해서 막 블록을 찾아내는 그 로봇을 개발했다고 쳐봐. 이제 도입문이니까 1번이 될 리가 없지. 그리고 2번 가볼게요. 심지어 이런 간단한 업무도 뭘 필요로 하냐? 너의 기계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자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몸체에서 생겨나는 자극과 환경에서 블록으로부터 생겨나는 자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2번까지도 안 되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얘기는 자, 여기 구별해야 돼. 이거고 주어진 문장은 구별이 안 돼. 요거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또 예측을 해보재. 너가 너의 로봇에 인공 눈을 달았어. 그리고 너가 인공 팔을 달았어. 뭐 하라고? 디텍트, 탐지하라고. 뭐 탐지도 하고 잡는 것도 하고 블록도 쌓고 이런 거 하라고 팔도 달고 눈도 달고 다 했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To be successful, 성공을 하기 위해서 너의 기계는 뭘 해야 돼? Some built-in,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냐? 그렇지. 블록을 탐지해내는 것과 자기 자신의 팔을 탐지해낼 줄 아는 그 사이에서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마지막 볼까? 5번. 너의 로봇은 뭐 할 거야? 여기 순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계속 할 거야. 순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위. 그래서 뭐 할 거야? 타겟이나 외부 목적으로부터는 away from, 멀리 떨어질 거야. 목표 지향이 된다 안 된다? 목표 지향이 안 된다. 이유가 뭐야? 자기 자신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 무슨 얘기? 나랑 실제 물과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 답 몇 번으로 골라야 돼? 답은 5번으로 골라주셔야 되죠. 왜? if not 앞에는 로봇이 블록을 쫓아간다는 얘기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고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주어진 문장 앞에는 구별이 된다가 있어야 되고 주어진 문장 뒤에는 구별이 안 된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5번으로 고르는 거죠. 이렇게 답을 찾아주셔야 했던 문제고요. 자, 39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오. 자, 39번도 이런 식으로 찾아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hether and how 두 개 더 나오죠. 환경에 개입을 할지 말지, 그리고 환경에 개입하는 방식,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선 이 protected area, 보호된 지역 관리자, 다시 말해서 보호지역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명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근데 그 생각이 뭐냐? 미래의 에코시스템, 환경, 미래의 생태계가 어떨지야. 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미래 환경이 어떨까라는 명료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어야 된대요. 다시, 내가 이 생태계에 개입을 할까 말까, 아니면 개입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관리자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개입을 안 했을 때 미래에 이럴 거야 라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뭐가 돼야 돼?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소재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거죠. 소재 파악 무슨 얘기하는 거야? 생태계에 대한 개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 명료한 생각이 필요해. 이 명료한 생각이라 함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예측이 되죠. 자, 주어진 문장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운이 안 좋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운하게도 뭐 반대말을 얘기하는 기능어죠. At the scales, 그러니까 규모에서, 정확성에서, 정밀성에서, 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에 있어서, 또 뭐에 대해서, 이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서 규모라던가 정확도, 정밀성, 가장 유용한 것, 이런 점에 있어서 the future, 미래라는 건 not only A but also B, 뭐하다? 전례가 없대. 앞에 예시가 없단 얘기야. 그리고 뭐하다? 예측 불가능하다래.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미래가 예측돼, 예측 안 돼? 예측 안 돼. 정확하게 지금 누구랑 반대? 우리가 지금 파악한 소재랑 반대입니다. 그쵸? 그러면 명료한 생각, 명료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인 게 앞에 있어야 되고, 뒤에 이제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해.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매니지먼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관리 관행이 대개 뭘 수반하고 있냐? 여기 딱 나오죠. 바람직한 미래 조건을 딱 defining, 정의 내릴 수 있대. 미래 예측이 된다 안 된다? 미래 예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1번 안 되죠. 2번 내려가 볼게요. 매니저들은 뭐가 필요하대? 자신감. 어떤 자신감? 가능성 있는 결과. 그들의 개입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확신, 명확한 예측이죠. 2번도 그러니까 아직 안 돼요. 3번 보시면 전통적이고 inherently 내재
대체적인 논리적 접근은 뭘 필요로 하는데 또 여기 있네요. 높은 정도의 예측 가능한 능력이 필요로 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확한 예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탈락. 4번 볼게요.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애가 나왔네요. 불확실성이 수반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얘가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운이 안 좋게도 이런 거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후변화,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를 들을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3점짜리 치고 매우 쉬웠다. 우리가 주어진 문장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소재 파악을 좀 명확하게 해놓고 그 다음 주어진 문장이 이 소재와 얼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고 문단이 위에 있겠다 밑에 있겠다 거기서 연결성을 찾아주시면 여러분이 답을 찾는데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40번입니다. 40번도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일단은 40번 요약문부터 먼저 읽어주셔야죠. 이 요약문부터 먼저 읽으시고 논리전개 방식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글은 어떻게 대조다, 인가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건데 이 주어진 요약문에서 보시면 whereas가 보여요. 반면에죠. 대조의 형태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동물들의 울부짖음, 울음소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간 언어에 대한 얘기가 반대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막 우는 거예요. 이 얘네들의 각각의 울음소리는 다른 메시지를 A 한답니다. 근데 이게 리미트, 제한해버린대요. 뭐를? 가능한 메시지의 수를 제한해버린대요. 반면에 인간 언어는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수의 메시지를 만드는데 구별되는 소리의 삐한 세트를 사용해서 유한한 메시지를 만든대요. 일단은 요약문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은 가능한 메시지 수가 제한되어 있어. 그리고 다양한 메시지 A야. 인간, 사람은요 무한한 메시지를 만들어. 반대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구별되는 특이한 소리가 B야. 됐죠? 자, 일단은 동물에 대한 예시를 먼저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갈게요. 아이고, 초록색이 됐네. 여기 있죠. 얘네들 한 메시지에 한 울부짖음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메시지 수가 제한되어 있지. 가능한 메시지의 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당 지금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쵸. 동물들이 사용한다고 원코 하나의 울부짖음을 하나의 메시지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으로요. 그럼 각각의 울음소리는 각각의 다양한 메시지, 다른 소리를 다양한 메시지로 제가 말하면 안 됐네요. 다른 메시지라고 말씀드려야 되네요. 메시지, 울음 하나당 메시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당 각각의 메시지를 가진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럼 가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들로 골라줘야 되는데 represent, 나타내다, express, 표현하다 요 정도? record, 기록하다, 다른 메시지를 기록하다, 뭐 얘는 세모 정도. symbolize는 상징한다, 애매하고 distort, 왜곡하다 라는 뜻을 상징한다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쵸? 다른 메시지를 상징한다, 의미한다 라는 뜻이니까 어쨌든간 한 울음소리가 한 단어, 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메시지의 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제한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울음소리가 각각의 다른 메시지를 가진다. 이렇게 간 거고요. 인간 가보겠습니다. 인간, human speech. 얘는 요걸로. 인간은 combining, 결합을 하네요. 보시면 이렇게요. 제한된 수의 소리를 무제한의 메시지로 만든대요. 아까 우리 무제한의 메시지, 근데 소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 제한되어 있네. B는 제한이네요.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한정되어 있는 universal은 보편적인, 얘는 참신한, 새로운 이런 뜻이니까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네요. 이렇게 각각 찾아주시면 됐습니다. 여기가 B였고요. 여기가 A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문 독해입니다. 41번, 42번이요. 41번, 42번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일단 주제를 찾는다고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장문 독해의 문맥상 낱말의 쓰임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이나 그 문장 바로 위, 아래에서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자,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correct, 맞대요. 올바르대요. 근데 뭘 할 때 사람들이 맞냐면 그들이 느끼는 거야. 쓰여진 시잖아. 문자가 있는 사회예요. 문자가 있는 사회에서의 쓰여진 시와 그 다음에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시는 상당히 다르대요. 뭐랑 달라? 일상 언어요. 어디에서? 그 공동체에서 말해지는 일상 언어랑 다르다라고 그들이 느낄 때 그거 맞다라는 거야. 됐죠? 듣는 사람들은 뭘 한대? 오로지 받아들인대. 나론니 나와 있죠. 나론니. 자, 낯선 단어의 사용을 받아들여. 그리고 재배열이지. 단어 순서의 재배열. 그리고 얘는 뭐 유운이고 얘는 두운이랍니다. 그리고 뭐 운율, 뭐 압축, 생각의 압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것들이 시에 있다, 발견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게 없으면 뭐한대? 실망한대요. 시적인 소리가 없으면 실망한답니다. 자, 헷갈릴까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얘기를 해요. 뭔가 언어로 쓰여진 거 있잖아.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회에서 쓰여진 시랑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시는요. 일상 언어,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는 일상 언어랑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그거 맞아. 얘네들, 리스너를 듣는 사람들은요, 낯선 그 언어의 사용을 받아들이고, 재배열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이게 다 연결이기 때문에, 스트레인지가 낯선이란 뜻으로 내가 해석했거든? 얘 근거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 이거 다 나열이에요. 친숙한 언어의 사용이 아니지. 왜? 다르다라고 했잖아. 일상 언어. 말해지는 일상 언어랑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친숙한 언어면 안 돼요. 낯선 언어의 사용을 다 받아들이고 요거 이런 형태. 우리의 일상 언어와는 다른 형태를 다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히려 얘네들은 이 distinct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것들이거든. 음율, 생각의 압축, 둔, 뭐 유은 이런 것들이 시 안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 뭐 했을 때 이 시가 그 시적인 소리를 담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실망한다는 거야. 됐죠? But 그러나 근데 벗이 나요? 어떤 사람들 시를요 언어의 완전히 다른 범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뭐한대? 귀가 멀었대요. 그 얘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이 시에 진정한 업적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랍니다. 어떤 사람들? 시를 언어의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시에 대한 성취, 진정한 성취를 뭐한다? 성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시에 대해서 진정하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언어랑 다른 카테고리다라고 지금까지 여기고 있는 거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시를요. 시라는 거는 시에서 쓰는 언어는 일상 언어랑 아예 달라. 음율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 음운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상 언어랑 다르고 시 안에서 그런 게 안 보이면 오히려 실망해. But 근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언어의 범주와 다르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에 대한 진정한 목적의 성취를 알아 몰라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different도 오는 게 맞겠지.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잖아, 지금까지. 오히려 여기가 중요하죠, rather. 오히려 얘 이제 주제일 확률이 커요. 오히려 시인들은요 artfully 아주 교묘하게 manipulate 교묘하게 막 작동시켜놔요. 같은 원료를요. 뭐에 대한? 그의 언어의 같은 원료를
막 만져놔요. 어디에? everyday speech, 일상 스피치에서 사용되는 언어랑 같이 넣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the same A as B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에요. 같은 원료, 그의 언어의 같은 원료와 뭐를 같이 넣는다는 얘기야? 일상 언어랑 똑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 his skill, 그의 능력은 뭐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자원에서요. 어떤 자원?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있는 언어의 자원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시는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시인의 업적은 뭐다?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상 언어를 교묘하게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아예 다른 언어가 아니다? 다른 언어가 아닌 겁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게 주제가 아니라 rather 아래에 있는 여기가 뭐인 거야? 주제인 거죠. 여기가 지금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거죠. 결국 우리 일상 언어랑 뭐 한다? 합쳐서 씁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교묘하게 합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면 in much the same way, 비슷한 방식이야. 어떤 방식이냐면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소리에, 어떤 소리에?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파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 대부분도요, 뭐에 대한? 단어의 홍수에 뭐해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매일매일 쓰는 그 수만 가지의 단어가 우리 귓가를 때리는 걸 안다 모른다 인지를 못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답 C죠. 왜? sensitive가 아니라 accustomed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애가 와야지. 무감한 이란 뜻이 와야 되거든. 계속해서 언어가 엄청 많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감해져요. 우리가 무감해짐에 따라서 뭐한다? 그 고막을 때리는 그 일상 언어에 대해서 감각이 딱히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누구를 받으니까. 여기 좀 더러워서 조금 더 넓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우고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뭐한다? 그 바닷소리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귀에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야. 그러면 우리도 뭐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 단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단어의 혼수에 우리도 뭐해진다? 익숙해진다. accustomed와 sensitive는 똑같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C가 틀린 거죠. C는 무감함이 돼야 됐던 거.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 주제 찾으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적 언어로 쓰는 거다. 아예 다른 언어다? 다른 언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죠. make it 새롭게 만드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시를 everyday language, 일상 언어를 refresh, 신선하게 만드는 거. 그 방식이라는 거야. 교묘하게 뭐해서? 이용을 해서 만져서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에서 45번 쉬우니까요 빠르게 갈 건데요. 문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헬렌이 너무 신이 났대. 뭐해서? 알람을 받아서요. 중고샵 앱에서 알람을 받은 거예요. 안나라는 애로부터 받았대요. 몇 달 동안 얘가 찾던 어떤 식물이 있었나 봐. 그 식물에 대한 알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를 했었는데 딱 얻은 거네. 그래서 뭐 했다? 그 포스트를 읽었더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을 팔려고 해. 왜냐, 내가 이제 해외로 이사 가거든. 누구야 올린 사람? 아까 전에 안나잖아. 아이는 안 나죠. 그래서 만약 너가 오늘 픽업을 하면 뭐 할 수 있어? 현재가로, 마켓에선 반가로 너 얻을 수 있어 라고 A가 말한 거예요. 헬렌이 주인공, 안나가 그 식물을 주는 사람. B는 그 빌딩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헬렌이 받기로 한 거지. 근데 연락 아직 안 했잖아. C는요? 헬렌이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셀러한테. 안녕, 나 지금 너의 식물에 관심이 있어. 누구였어? 안나였지. C가 먼저 오겠네요. 일단 잡아놓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f it works for your schedule, 너 스케줄 괜찮으면 나 거기에 10분 내로 갈 수 있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안나가 여기서 대답을 했어요. 안녕, 나 근데 일하고 있어서 내 하우스메이트 줄리아가 그 빌딩 앞에 서 있을 거야. 근데 너 그녀의
여기서 운이 좋았다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난 거지. 그래서 헬렌이 빠르게 또 신나서 타입백을 한 거야. 알았어, 나 지금 떠날 건데 베이스볼 캡, 나 야구 모자 쓰고 갈게, 이거지. 그리고 출발을 했으니까 도착을 해야죠. 그래서 C 다음에는 B네요. 그럼 B 다음에 뭐일 거고? D일 거고. 바로 잡히죠? 어렵지 않습니다. 도착을 해서 헬렌이 줄리아를 바로 알아봤어. 왜? 줄리아가 뭘 들고 있었으니까? 라지 페이퍼백, 큰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으니까 그 백에. 근데 또 뭐 했네? 그 위쪽에 잎이 이렇게 나와 있었네. She said, 그녀가 말하길 You must be Julia. 너 줄리아구나. 여기서 She는 누구겠어? 헬렌이죠. 그래서 여기선 헬렌이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 얘는 헬렌이 B번이 되는 거. 다른 거 찾아라 라고 하는 거. 그럼 잠시만요. 연결되는 거 C, B, D가 되니까 C, B, D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아까 B 안 나왔고, 아까 전에 헬렌이 중고거래 앱에서 알림을 받았다 라고 했으니까 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큰 종이 가방 들고 있었던 거, 판매자와 메시지 주고받는 거 맞고, 야구 모자를 쓰겠다 했던 거 맞고, 줄리아는 자신이 식물 전문가라고 말했다.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안 보여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D를 안 읽었잖아. 여기 있네요. I'm not a plant expert라고 줄리아가 대답했대요.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18번부터 45번까지 문제풀이는 끝났고요. 보시면 엄청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거문 찾아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빠르게 이번에 풀었던 문제들 틀린 거 오답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모르는 어휘는 정리해서 바로바로 외워두셔야 합니다. 수능은 이렇게 쉽게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워질지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어떤 거에 포인트를 잡냐, 내가 몇 등급을 받을 건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건지, 그리고 각각의 해석을 하고 패러프레이징이 뭐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분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풀이나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